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 공산당이 김문수 후보를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내각제 개헌 세력에 이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권영세, 권성동, 요 친중 뭐 어느 분들은 이 사람들 보고 중국 간첩 아니냐, 중국에서 돈 먹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김문수까지 탄핵시키면은 얘들은 간첩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권영세, 권성동 등이 무리하게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했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로 돌아오는 등 내홍을 겪었는데요. 이 전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인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김문수를 제거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까르면 이 개 X들아 하고 그렇게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내려온 것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제거되어야만 했는가 보니까 핵잠수함 도입을 공약을 했고요. 핵 재처리 공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을 하겠다 했고, 부정선거 척결을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 지도자 이전에 중국 공산당하고 화교들을 때려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반중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에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까라면 바꾸라면 바꿔 하고 압력이 내려오니까 권영세가 지가 선거법 위반으로 권영세가 선거를 5번 했죠. 지금 5선이죠, 5선. 권성동이도 그렇고 얘들이 무리하게 김문수에서 한덕수 후보로 무리하게 교체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줄줄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는 아주 거대한 압력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한덕수, 이게 민주당에서 아마 고발을 하지 싶은데요. 제3자가 고발 가능합니다.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등등 이 핵심 지도부는요, 줄구속이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할 거고요. 경찰이 이제 한덕수 후보도 수사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은 한덕수 후보 교체하는 그 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 한 60-70명 된다면서요. 그 의원들과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 저는 다 소환해가지고 그때 무슨 이야기 있었냐 뭐 쭉 붙어 해가지고 회의록 갖고 와봐라. 그 사람들 휴대폰 뭐 줄줄이 뭐 통화 녹취록 뭐 통화 기록 다 뒤져볼 거고 그러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국민의힘 사무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가가지고 뭐 컴퓨터고 뭐고 다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뭐 의원들 뭐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뭐 그러다 보면 엉뚱한 별건의 범죄가 발견돼가지고 줄줄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이가 단식한 이후 내각제 개헌에 들이는 중국 이름자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시진핑이 거의 마탱이 갔죠. 중국 공산당 마탱이 갔고 문재인이 지금 뭐 비리 혐의로 구속 일부 직전이고 이재명이도 뭐 구속될 거고 김정은이 뭐 끝났고 예수의 로마 교황 죽었고 이번에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따까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친중 권영세 사퇴했고요. 한동훈도 조만간에 뭐 제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친중 한동훈. 요즘에 한동훈이가 친중이 아니고 친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 어디 돈 먹으신 분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자, 스톱 더 스틸. 우리 소원대로 됩니다. 아마도 오늘 뭐 이런 이야기 쭉 해볼 건데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한 것 같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저는 2018년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반중 운동을 했습니다. 국제 콘서트, 국제 뭐 세미나, 뭐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것들 쭉 했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오는지 식민지화 시키는지 이런 거를 계속 폭로를 했는데 한 7년 됐습니다. 아스팔트 운동 현재는 2012년 초부터 했으니까 13년 14년 차 됐고요. 반중 운동 7년 했는데 7년 동안 유튜브 광고 비용이 0원이었습니다.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단 10원도 못 벌고 버티고 했던 그런 세월이 거의 한 수년, 한 7년 되죠.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고 10원도 못 벌고 했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대북 단파 라디오 미국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방송들이 11개가 중단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북한에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성경적 기반으로 몇 년 전에 수천만 원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육 방송인데 그거를 지금 대북 방송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들어가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북한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북한 국민들, 북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가지고 돈 안 되는 이 헛짓을 또 헛짓은 아니죠. 돈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전파 사용료가 한 200만 원 드니까요. 자발적 구독료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2020년에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수갑차고 경기지방 남부경찰청에 끌려가가지고 30몇 시간 유치장에 잡혀있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걔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타라오 박사니 고준창 변호사니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트위터로 쓰고 압력을 넣고 하니까는 구속영장이 기각은 됐지만은 재판장에 몇 년 끌려다니고 하여튼 고초를 겪었습니다. 반중운동 하면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복귀를 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로 변경안이 부결됐고요. 권영세는 정적 사퇴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은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이 선거법은요 공직선거법은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는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당에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당원들하고 국민들 들고 올라가지고 국민 후보 김문수 후보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의 최초의 성취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해가 뺏기고 윤석열 대통령도 뺏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켜냈어요. 민주당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죠. 그냥 이재명이 독재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을 하고 그냥 독재자에 순종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당 애들하고 붙으면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작은 승리를 맛보면요 그 다음 더 큰 승리를 맛보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때려잡는 거는 지금 중도표들이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꼭 선거하겠다,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중도가 이 김문수 쪽으로 쫙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 보수는 보수들 결집하고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제2의 박정희를 보았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쟁력 있게 싸워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야 이분이 옛날에 노동운동 하다가 고문도 당했네. 그리고 노동운동 했다고 민주화 보상금 10억인가 주는 거 그것도 안 받았네. 이런 미담.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청년 결백하네. 이런 미담들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터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국민적 지지율이 약했는데 이번에 사태 내용을 겪으면서 거의 진가가 확 드러난 내공이 드러난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이 때려잡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네 이래가지고요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가 결집하면 저는 선거 이긴다 봅니다. 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 투표 타라 박사가요, 투표지들을 어느 날 인쇄하죠? 단일화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빨리 안 하면 투표지를 미리 찍어 놓을 수 없고 기다려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이 후보자 단일화 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한덕수 총리도 뭐 당을 만들든지 무슨 시민단체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중도표를 좀 땡겨오고 그리고 뭐 전라도 표도 좀 땡겨오고 2030 젊은 사람들 표도 좀 땡겨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뭔가 세력을 가지고서 한 뭐 5월 20일이나 25일쯤 그때쯤에 김문수의 보수표하고 이렇게 딱 만나면은 전라도표, 보수표, 중도표, 2030 젊은 사람들 표 그러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거를 단일화라고 생각을 했지.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새치기하고 한독수가 와서 딱 먹는다. 그거를 단일화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계속 단일화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게 결국은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면 투표용지를 미리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그렇게 서둘러 말도 안 되게 서둘렀다고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지금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이가 왜 사법 처리되는지 구속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한밤중에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는데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을 했습니다. 그 당 안팎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다, 정치 쿠데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국힘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당선 취소도 가능한 하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새벽에 딱 1시간 32개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덕수만 가능했던 국민의 후보 등록 미션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2025년 5월 10일날 김문수를 자르고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했는데요.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49조 6항에 보면요, 이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요 후보자의 당적 변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적이 변동되면은 그 선거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게끔 되기 때문에 5월 10일날 후보자 등록일에 들어가 가지고 후보자를 교체하고 당적이 무소속 개인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이 변동된 거는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선거법상 후보자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원, 시민단체, 민주당 등 제3자가 경찰 및 선관위에 고발하면요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 국힘 사무총장, 선관위원장 이 사람들은 불구속 사유입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 뭐 이제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하겠죠. 자, 이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보시면요 등록 신청 기간이 5월 10일 토요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입니다. 한덕수 후보에게만 주어진 특혜죠. 서류 제출 서류 1번에서 3번을 보시면 후보자 등록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인데 당 소정 양식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 당의 후보가 될 거라고 알고서 써놨기 때문에 새벽 3시, 4시에 와가지고 1시간 안에 제출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당에 누군가 하고 야 김문수가 우리 자를 테니까 당신 서류 준비하고 있다가 김문수 자르면 새벽 3시에서 4시 그때 와가지고 등록하세요 하고 사전에 누가 모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전 공모 이거 매우 중범죄입니다. 이거 당적 확인서 4번에 제출 서류 4번 보시면요 당적 확인서 함부로 제출해야 되는데 새벽에 어느 당직자가 당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까? 국민의힘의 출입구 CCTV 돌려보면요 한덕수가 직접 당사 가가지고 당적 확인서를 발급을 받았는지 뭐 그 불법적으로 발급되었으면 담당자는 공문서 위조 형사처벌입니다. 예. 이것도 한덕수에게만 주어진 특혜고요. 29번 서류 29번에 보면요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사전질문서가 있어요. 이것도 당 소정 양식인데 그러면 사전에 당 지도부가 내통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미리 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30번에 보시면요
당비 및 경선 후보 등록 기타금 납부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새벽에 어느 당직자가 정당 통장 그거 열어가지고 아유 당비 내셨네요. 후보자 기탁금 뭐 내셨네요. 그 확인서를 누가 그 새벽에 해줍니까? 에? 만약에 불법적으로 발급이 되었으면요, 이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거는 당 통장 열어가지고 이거 몇월 며칠 몇 시에 이거 누가 초과했는지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오죠. 이거는. 그리고 제출처가요 중앙당 기획추정국인데요. 이게 국회의원회관 343호에 있어요. 민간인이 새벽에 국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사전에 후보자 교체하겠다고 짜놓고 한덕수 후보가 올 거니까 열어주라고 그렇게 그 국회 경비한테 이야기를 했던지 아니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고 왔던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자가 사전에 이 후보자 교체 관련해 가지고 사전 공모를 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47조에 보시면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 2항에 보면요, 정당이 제1항에 따라 가지고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덕수를 추천함에 있어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지금 위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이건 사법처치 당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47조 2에 보면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47조 2의 1항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래 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전 공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번에 너 얼마 내면은 내가 몇 번 줄게. 비례대표 몇 번 줄게. 이런 말 자체를 하면은 그게 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설령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말만 하면 어쨌든 간에 뭐 뭔가 특혜를 주겠다 입만 뻥끗해도 이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앞에 보시면 아유 사전 공모한 정황들이 뭐 줄줄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47조 2항 위반이에요. 47조 2의 1항 위반이에요. 지금 이게 보시면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야 네가 이번에 들어오면은 예비 후보가 여러 명 있을 거야. 그 중에 너를 우리 반드시 추천해가지고 후보로 뽑을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이번에 그 저기 들어와. 그리고 나중에 당선되면은 나중에 알지? 그 저기 뭐 인허가 건하고 우리 줘. 이런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하겠다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되고, 그 제공을 그래 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말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한덕수는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쓱 들어와 가지고 5월 10일 날 후보를 강제로 바꿔치기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걸든 누가 고발을 하면요 구속입니다. 이거는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무서워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이후 60일까지는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의 친인척, 정치인의 부인의 친인척하고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갚을 일이 있어도 변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 명목유화를 불문하고 이 선거일 전 150일 하고 선거일 이후 60일 사이에 이 정치인과 그리고 배우자 그 가족들 간에 이런 금품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면은 특정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 삐끗삐끗한 게 애매한 게 있으면요 그냥 선거법 위반을 때려버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 명백한 47조 2항 위반입니다. 이거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49조 후보자 등록 등을 보시면요 49조 6입니다. 6항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으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이 5월 10일에서 5월 11일 사이에 후보자 등록 신청 시입니다. 이거는 5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0일에서 11일 이때는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거나 한덕수는 무소속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이 변경됐죠. 5월 10일 날. 예? 그러면은 당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49조 6항도 중에 위반을 했어요. 아까 봤죠? 당적 확인서. 이거 새벽에 어느 당직자가 그 발급해 주겠습니까? 당비 및 경선 후보 등록 기타금 납부 확인서 이거 누가 끊어줘? 누가 사전에 미리 끊어줬겠지. 그리고 당비를 5월 10일 날 당비 내고 그 저기 당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불가능이란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거 하면서 그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얘들 선거 한두 번 한 거 아닐 텐데. 알았지만 어디선가 강력한 힘이 내려와가지고 까라면 까이 새끼들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너 안 까면 임마 너 임마 각종 비리 턴다 공개한다 협박이 들어오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거를 알면서도 지금 무리하게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중국.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의심. 자, 국민의힘 당원 시민단체 민주당 등 제3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중앙선관위 고발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가 되면은 경찰이 한덕수, 권영세, 권성동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전부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핸드폰 싹 다 그 통화 내역 조회하고요. 그 한덕수한테 불러가지고 뭐 그때 뭐 사정 이야기해 보라고 뭐 조목조목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사무실, 뭐 권영세 사무실, 권성동 사무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실, 그 사무처 컴퓨터 싹 다 중앙당 사무처 그 컴퓨터 압수수색 다 하고요.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뭐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그 밑에 보좌관들 걔들까지 전화번호 그 통화기록 전부 확인하고 싹 다 불러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싹 다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부인, 뭐 친인척 이 사람들도 뭔가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모진들도 소환해가지고 그 한덕수 쪽 사람들 소환해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하고 통화기록 다 확인하고요.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그 경찰이 또 뭐 하여튼 탈탈탈탈 다 틉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되는 의원총회 및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 그리고 그들의 보좌진까지 줄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까지 모두 조사를 합니다. 이 폰 교체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겠죠. 경찰이 탈탈 털다 보면 알려지지 않았던 각종 비리가 별건으로 드러나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고 공천 비리 하고 한 것들이 별건으로 드러나가지고 구속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권영세, 권성동 등을 청소하고 싶은 당원들이 수백 명이 집단으로 경찰, 검찰, 중앙선관위에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하고요. 기자회견 등을 하면요. 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더욱 엄정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죄들이 튀어나오겠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을 대청소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 해야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번에 싸그리 구속시키는 것도 그 김문수를 지키려면은 싸그리 다 구속시키는 게 그게 나을 겁니다. 예. 자, 중국 공산당은 왜 김문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나? 김문수가 광화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려고 공략했다.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 도입, 핵 재처리, 미국의 전술핵 반입, 부정선거 척결 뭐 이런 걸 공략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중국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내각제 개헌을 뭐 하려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데
중국 애들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 증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김문수 후보가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사실상 주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 대통령 후보자급에서 중국을 우리의 주적으로 언급을 한 어째 보면 역사적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요 영상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 한 1분 정도 되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핵잠수함 개발하겠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가지고 핵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 핵 원자력 협정을 재협상해가지고 핵태세를 확립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죠. 전술핵 배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 핵 재처리 시설까지 가져버리면요, 여차하면은 한국이 핵무기 1년에 뭐 100개 200개 찍어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 연탄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 되면요 중국이 숨이 막혀요. 한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경제가 파산 나가지고 그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신중 권영세 권성동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이 X 개 X들아 너 야 김문수 당장 바꿔. 그럼 얘들은 권영세 권성동 그 선거법상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권영세는 얘 그 심장이 그렇게 간이 크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해먹는 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그저 선거법 위반으로요 그 위험해요.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까라면 까 이씨, 안 그러면 임마 너그 비리 다 깐다? 뭐 그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오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선거법이고 뭐고 그게 선거법 위반인가 알면서도 뭐 허겁지겁 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추론입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하겠다, 사전투표 중단하고 공수처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전투표가 사라지면요 부정선거가 없어져 버리면 이 의혹이 해소되면은 중국이 한국의 정치에 이 합법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사전 폐지하겠다 했으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면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이 돈 뒤로 조금 해먹다가 그냥 구속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도 김문수가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밥그릇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 자, 김문수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강화원에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단순하게 반공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하고 화교를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반공 투사이기 이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그 1958년 국무회의 기록에 따르면요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대만이 본토를 수복해도 위험하므로 몇 개의 조각으로 분할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가 1958년 국무회의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읽어봤어요. 여러분한테 방송해 드리려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마크 트리가 2 원자력 그 발전기를 도입을 합니다. 원전을 영구형 원전을 도입을 해. 그러고 뭐 잠수함 뭐 배터리도 만들고 축전지도 만들고 뭐 잠수함도 만들려고 막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도 핵과학자들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순신 장군 같은 뭐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벌써 3단 로켓을 개발해요. 그 인천에 그 고잔동인가 뭐 고천동인가 뭐 거기서 3단 로켓을 발사하는 실험도 하여가 성공도 하고 막 그런 영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벌써 그때 핵을 개발해가지고 핵 잠수함 만들고 핵을 미사일에 탑재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때 미사일대로 3단 로켓 개발하고 저기 잠수함도 없는데 잠수함용 배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뭐야 저기 뭐 원전 연구원 원전도 저기 가지고 오고 뭐 그런 거를 다 했어요. 이미 저 미국이 그 핵무기 만드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조금 하면 되겠네 그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54년도 미 상하원 의회 연설 내용을 보면요, 한국 전쟁 관련해 가지고 공산주의 박멸을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중국 공산당을 박멸하기 위해 가지고 미 해군이 중국 연안을 봉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5 전투에서 8.5호 아시죠? 그 중공군 수만 명을 사살 후에 그 원래 이름은 대붕호였습니다. 대붕호, 화천호 일제시대 이름은 대붕호인데 거기에 그 시신을 그냥 수만 명의 시신을 수장시켜 버렸다고. 그리고 한국 전쟁 총 37개월 중 처음 3개월만 북한하고 싸우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 300만 대군하고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중공을 깨부신 사람이 그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짱깨들이 봤을 때 이승만이 부활한다 하니까 달달달 떨리는 거야. 반공 반중 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반공투사도 했지만은 중국 화교 자본에 씨를 말렸습니다. 화교들 돈 뺏으려고 화폐 개혁해버렸고요. 중국집에서 쌀밥 판매를 금지했고 짜장면 가격을 동결하는 등 이 화교들이 상권을 못 잡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괴롭혔습니다. 그냥 재산 다 뺏었어. 그냥 못 견디고 나가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화교 자본에 다 넘어갔는데 지금 한국만 화교 자본에 안 넘어가는데 최근 한 20년 사이에 그 중국의 자본에 지금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살아남으면 중국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보세요. 주중대사 시절에 가족법인이 중국 사업을 무산 대가로 200억 수령을 받은 뭐 말이 안 되는 뭐 일들이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뭔가 엮인 것 같은데, 이게 권영세 가족법인 중국 사업 무산 대가 200억 수령 뭐 이런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뭐 고소고발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중국하고 뭐 석연치 않은 뭐 그런 돈거래나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친중 의원이고 저기 한중 의원 연맹에도 가입을 했죠. 권영세가. 중국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인데. 자, 그리고 한미 우주 협력을 박근혜 대통령 때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는데, 그리고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이가 사드 반대를 했는데,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은 또 공교롭게도 로마 가톨릭 신자고요. 사드 배치 결사 반대 뭐 난리 났죠. 그러니까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의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하라고 뜬금없이 압력을 넣었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17일입니다. 이 오타 났네. 8월 15일이 아니고 11월 17일 날 김무성이가 박 대통령 하야 거부 확실하다. 남은 건 탄핵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렇게 탄핵을 시켰다고. 왜냐면 중국 지금 뭐 사드가 들어오고 한미 우주 협정을 체결하고 하니까 중국이 겁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제거하라고 8월 15일날 인민일보 사설 통해가 지령이 내려가고 김무성이가 움직이고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고 중국 정보기관이 2017년 1월 29일날 촛불 집회 유학생 몰래 참여 6만 명을 참여시켜가지고 공작 벌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한미 우주협정 맺고 사드 배치했다고. 그리고 김무성이가 지금 뭐 이번에도 그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라고 지금 뭐 단식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얘들이 다 중국 공산당 지령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권성동이가 박근혜 대통령 본분 망각하고 헌법 위반했다, 파면 요청한다 했고 눈물의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들은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얘들 중국 공산당이 심어놓은 간첩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고, 중국 공산당한테 얼마를 받아 먹었는지 합리적으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이 추적 감시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024년 12월 14일에는 권성동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 의총석 탄핵투표 참여 제안을 했고요. 당론이 아니고 개인 의견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권성동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권성동이 했고, 이 정도 같으면 간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30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구형한 적이 없대. 그리고 이번에도 비상계엄이 풀리고 나니까 국회 본회의장,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악수하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는 태블릿 PC 조작하고 그 뭐 뇌물죄 뒤집어 씌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그쪽 특검 라인에서.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윤석열 탄핵의 유일한 방법 표결 참여해야 된다 했는데, 얘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보니까 한동훈 장인이 진영구인데 과거 공안부장을 했는데 중국 정부하고 밀접하게 엮여 있어요. 중국의 인민망이 그 운영하는 그 기사를 한국에 번역을 해가지고 차이나 라이프라는 이런 홍보 잡지를, 중국을 홍보하는 잡지를 만들었고 창간 때부터 중국 대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쪽 장인 집안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한동훈이가 비서실장을 김영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김영동 의원의 장인어른이 중국 공산당 간부고요. 중국인 아내한테는 한국 국적 취득 말라고 만류를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동 의원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총책한테 동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문재인 당선 축하 글까지 뭐 자랑했고, 이 사람 비서실장 안 된다 빼라고 해도 끝까지 임명을 했죠. 그리고 김상욱이가 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자기가 탄핵 인용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이준석이 만나고 싶다. 그 한동훈 옆에는 한동훈이 또 그쪽 집안이 뭐 친정인가요? 뭐 프레시안 뭐 그쪽 뭐 그 인맥이다 그러고 좌파 맺혀 있죠. 한동훈이 인맥을 보면은 주로 중국 아니면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유탐사에서 이건 보도를 한 건데, 한동훈 지금 매형 박형상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작 리서치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가 삼성의 협력업체가 됐어요. 2017년부터. 그런데 한동훈이가 삼성을 수사를 할 때 그때 아이작 리서치가 급성장했다는 거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잇따라 협력 관계를 맺었고, 회사 매출이 2019년 47억에서 2020년 100억 원까지 2배 이상 뛰었다. 더욱이 아이작 리서치는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으며 SK 하이닉스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급성장이 한동훈 검사 삼성 수사기관과 겹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랬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협력업체가 됐어요. 2017년부터. 그런데 이 아이작 리서치라는 회사가요, 2018년에 중국에다가 이 중국 업체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삼성이나 SK나 뭐 여기서 반도체 관련 기술 뭐 이런 것들 습득한 게 아이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하고 이 아이장 리서치하고 한동훈이가 삼성 수사를 한 거하고 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을 19개 혐의를 씌웠는데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이 수사를 주도했는데 그래 되면은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가 2심에서도 1심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불기소해라 넘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이가 이 법무부 장관 할 때 2024년 2월달에 검찰이 또 항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소설을 써가지고 300명을 조사를 하고 53곳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으면요, 한동훈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삼성 이재용 회장을 압력을 넣고 소설을 써가지고 구속 기소를 해가 8년을 질질 끌고 다녔다는 거는 이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 특정한 목적이 뭐냐고 봤을 때 삼성을 수사를 하면서 자기 매형 박형상씨가 삼성전자의 이 뭐 협력업체가 되고 그리고 2018년에 이 아이장 리서치라는 회사가 중국에다가 뭔가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으면 삼성이나 SK의 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한동훈이는 오래전에 그 틀의 목마를 심어놓고 너 박근혜 탄핵시키고 삼성 SK 기술 빼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그럼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그런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고 기자들도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한동훈이가 윤석열 한동훈 수사 지휘한 사법농단 이 뭡니까 양승태 대법관 47개의 혐의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압력을 넣고 괴롭혔다는 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자격이 없고요. 국민과 기업을 소설을 써가지고 괴롭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를 초토화시키고 김명수 체제를 열어준 인물이고 사법부를 무너뜨린 인물이 지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지금 한동훈 이쪽 뭐 그 라인입니다. 사법살인 청부업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무서운 거야. 무서워. 자기가 정치를 안 하면은 지가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이 당 대표가 될 능력도 안 되는데 당 대표하고 그 선거 다 말아먹고도 또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오고 하는 게 지가 안 될 줄 알고도 지금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게 전부 매크로 돌린 거 아니야? 매크로. 그러니까 김문수 시민단체한테 댓글 조작으로 혐의로 한동훈이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그 외에도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댓글팀 운영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중립의 위반 했다고 수사가 들어가다가 지금 쓱 묻혔는데 그게 묻혀있다가 이 사람이 그냥 뭐 아무런 정치적인 뭐 그런 자리가 없어지면은 그냥 무직이 되면은 그게 이제 수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동훈이도 그냥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도록. 안 그러면요 나중에 한동훈이가 김문수 후보를 또 탄핵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받고 그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제가 한동훈이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 때 권성동이가 한 번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 2번은 쉽다고 계속 그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잖아요. 그리고 2025년 3월 6일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요 분권형 권력구역 개헌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무성, 김진표, 손학규, 여상규
뭐 박찬보 이런 사람이 왔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화환을 보냈고,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도 무슨 뭐 축하 뭐 깃발을 보내고 했어요. GK그룹 총회장, CM플러스 명예회장, 뭐 ASSA 그룹 명예회장 뭐 박찬보란 사람인데, 박찬보를 보니까 중국 동포연합중앙회에다가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감사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박찬보를 보니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대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리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협력위원장에 위촉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세계 1대1로 공소연맹, 이 뭐 다 중국 공산당 산하기관들 아닙니까? 뭐 이런 데서 위촉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추대장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뭐야, 중국 동포연합중앙회 명예총재로 추대됐는데, 이 사람이 또 한덕수하고 또 사진을 찍었네. 그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하고도 또 사진을 찍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한동훈이 뭐 이렇게 중국 뭐 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 한덕수 뭐 김무성이, 김진표, 손학규, 여상규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2024년 11월 19일 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길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강연을 했는데,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방관하는 국민은 미래가 없다, 이런 주제를 해놓고 자기가 지금 정의를 짓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범보수 후보 그 누구로 단일화 할 거냐, 이 KBS에서 나온 건데, 민주당 지지층한테 물어보니까 김문수 60%, 한덕수 13% 이래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재명 43, 한덕수 23, 김문수 12. 이게 5월 9일자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자는 김문수 44, 한덕수 27. 그러니까 여론조사는요, 질문의 내용, 여론조사 대상,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므로 여론조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정치에서 여론조사를 빼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 출판기념회가 작년 12월 7일 날 있었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요 저자인 그 우리 안재철 대표를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도 하고 뭐 그때 뭐 축사를 했죠. 축사를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 칼라입니다. 칼라. 그 미국의 도서관을 돌면서, 육해경 해병대 박물관 돌면서 안재철 대표가 20년 넘게 20억 이상 주고 다 사들여가지고 칼라화 시키는 사진입니다. 이 신한은행이고요. 16만 원이고요. 구매를 하시고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이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 학회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고요.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 투자하고 뭐 우리 민족이 무기 개발하고 전쟁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금액 5만 원이고요. 기업은행입니다.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국민 여러분,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은 이번에 아마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는데요. 아무튼요, 자발적 구독료 좀 많이 내주시면은 저희 뭐 활동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